자, 4월 4일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넥사가 좀 많이 무너졌죠. 전체적으로 흐름과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뉴스나 기사들도 참조 사항 정도는 할 수는 있어도 역시나 절대 추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주식은 추세가 거의 다죠. 내가 상승 추세였냐, 하락 추세였냐, 이게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항상 이쪽에 사야 되는 거예요. 왼쪽 산. 자, 오른쪽 산에서 급등한다 하더라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고, 특히 앞전에 10배나 20배가 올라간 종목은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때 오른쪽 산에 있을 때 20개월선을 이탈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두희님 어서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지수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데, 20주선,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도 보통 20주선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월봉에선 20개월선, 일봉에선 21선인데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종목도 20선 돌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코닥 지수가 20주선 포인트가 정확하게 945포인트고 오늘 고점이 94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딱 찍을 자리 찍은 거죠. 자, 이걸 받고 떨어지느냐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떨어지게 되면 또 한 주 정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주째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종목들이 뭐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강하겠지만 그래도 전체로 조정권에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뻐요. 코스피는 주봉에서 5선 올라탔기 때문에 이쁘게 우상향으로 돌아가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친구도 역시 20주선이 2800포인트까지 우로 상향으로 열려 있어요. 이 코스닥 지수라는 게 어차피 코스피를 따라가기 때문에, 추종하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고, 이 코스닥이 코스피 추종을 하면 20주선부터 좀 뚫어졌으면 좋겠는데, 950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뚫어보기를 기대해 보면서, 한번 시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안지태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들부터 좀 볼게요. 이 넥사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는 건데, 이 넥사 얘기 먼저 해보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있든 뭐가 있든, 나노코박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벌써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 제가 이런 거는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 주식은 제가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벌써 예전에 밑에서 10배를 올라온 친구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잠시만요. 이 볼펜 갖고 오는 걸 꼭 깜빡깜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는 친구인데다가 예전에 여기서부터 10배죠. 이렇게 10배. 자, 그리고 전형적으로 오른쪽 산을 타고 있죠. 왼쪽 산, 오른쪽 산. 오른쪽 산 갈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만약에 반등하면 다 차익 실현이 맞는 거고, 물론 여기서 뭐 다시 뭐 점상점상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누구도 모른다고 봤을 땐 제가 분명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20개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올 말에. 근데 저번 달에 이탈했죠. 저번 달에 이탈해놓고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살짝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 지금부터는 21선을 뚫고 안착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추세가 계속 깨져서 하향이 돼요. 즉 여기서 등산을 시작해서 집으로 오는 거죠. 이제 주식을 왼쪽 산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오른쪽 산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는 걸 맞췄다 올라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주식은 추세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넥사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을 접근하든 간에 절대로 이쪽 산에 있는 걸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20개월선을 잘 지켜주면 반등하고 이런 데까지 가기는 가요. 그렇지만 20개월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은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앤디님 어서 오세요. 자, 어쨌거나 보시게 되면 그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는 20개선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친구는 더 떨어질 확률이 크고, 완벽하게 장기적인 데드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데드 크로스가 생깁니다. 5개월 선이 20개선 하향하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보통 단기 이동 평균선이, 그죠? 주열님 어서 오세요. 자주 오세요. 몇 분이신데 이렇게 안 오셔.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21선, 5일선 뚫을 때가 골드 크로스죠. 요게 이제 5개월 선이 20개선 뚫게 되면 이제 장기 골든 크로스고, 거꾸로 20개월선, 장기 이동평균선 20개월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인 5개월선이 깨고 내려오면 이게 데드크로스죠. 여기 월봉에서 나타나면 이제 장기 데드크로스가 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넥사가 아슬아슬한 상황도 벗어났고, 이때부터 와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제 어쨌거나
많이 밀리면 한참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 주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물론 바로 또 뭐 이 나노코박 승리라든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20개선 회복해 주거나 더 반짝해 주면 괜찮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보다는 추세가 무너졌죠. 그 전에 앞서서 주봉에서 돌려놔야 되는데 주봉에서도 전혀 5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흐르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과 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신저점 새로 찍었고, 그죠? 이형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그만큼 넥사의 추세는 위험해졌고,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240은 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부터 다시 우하향이 시작이 돼서 기간 조정 거치고 뭐 거래량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 길,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을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반대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봉에서 반드시 20개선 돌파 안착하는 현상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 HLB의 대처거래 공모 좀 볼게요. 대처거래 이제 금요일께 오늘 나오는데, 신규 수량이 좀 늘었죠. 상한 수량이 있긴 한데 신규 수량이 늘었고 공매도가 거의 줄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가 돼요. 신규 수량이 7만 주. 그나마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신규 수량이 나오고 있는 게 약간 리스크가 됩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있죠.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도 하향이에요. 면이 하향이라 이전 저점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꼭 보셔야 돼요. 한 28,000원대가 되는데 이틀하지 않길 바라야죠. 주봉에서는 추세가 아직은 하향 중인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렇게 옆으로 가주면 박스권, 하단 박스권 형성이 되고 이격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20선 돌파 안착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지수 차트 20주선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때 3월 18일 날 입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일단 그나마 옆으로 가는 게 다행이에요. 옆으로 가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부분에서 240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길게 지금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적 기간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즉 의미 있는 대량 거래 매수세가 생기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이 친구가 바로 급등한다거나 바로 반등한다거나 보기에는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대처거래 잠깐 볼게요. 신규 수량이 적대 상승이 없고, 이전에 이물량이 좀 걱정돼요. 140만 엄청난 이 대처 거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공매도의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면 8%, 4%씩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뛰거나 올라갈 때, 저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자, 월봉에서는 아직은 그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여기 변곡점 생긴 자리. 이제 강력한 이 저항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2월 달에도 안 깼고 3월 달에도 안 깼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저 자리를 깨면 위험해지는데 9,700원대가 됩니다. 자, 주봉에서 5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아직 추세의 전환과 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행인 거는 그나마 HLB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죠.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주식 옆으로 가져야 그래도 기간 조정이라는 게 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좀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바닥 그리고 있죠. 이렇게 240을 깨놓고 옆으로 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중바닥 속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시간이 꽤 걸려 보입니다. HLB는 많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240m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깨게 되면 더 크게 밀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거나 잘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보기가 힘들고,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김순환님 어서 오세요. 송혜선님 어서 오세요. 쭉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죠. 계속이에요, 계속. 보통 12시 정도까지는 해요, 거의. 그러고 아침 10시 반부터 12시, 오후에는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정도 해요. 잠깐 나고 이제 내일 살만한 종목 찾아보려고, 저녁 때. 자주 오세요, 자주. 김수산 자주 오셔도 좋아요. HLB 제약인데,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아직 추세 전환을 못 해놨어요. 아슬아슬한데, 이런 2달간의 저점이 10,000원대이기 때문에 효과창이 10,0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바뀌지 않아야 돼요. 이 자리가 예전에 갭 띄우기 전에 이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 전고점들 근처기 때문에 이거 깨면 크게 무너져요. 그래서 꼭 잘 보셔야 되고, HLB 그룹들이 전체로 굉장히 약세죠, 지금. 주봉에서 봐도 역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이 리스크예요. 요렇게 고선돌 반짝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더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다중바닥권에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밀렸거든요. 이때 240선 깨놓고
좀 엄청나게 밀려있는 거라 이제 웬만하면 돌아갈 것도 같은데 일단은 아직은 시간이 걸려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 김석준님 어서 오세요. 좀 돌려주는 추세를 돌려줄 만한 어떤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좀 리스크가 있는 좀 바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시장이 아니 저기 그 주식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돌아 나갈 수 있겠어 나는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거야. 옆으로 더 걸려 보이고 HLB 테라퓨틱스도 이제 이전 저점, 예전에 이 HLB가 인수했을 때 최고 저점이 9,5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아직은 깨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크게 깨져요.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주봉에서도 역시나 추세를 좀 이탈해 놓은 상태죠, 지금. 이제 옷을 이탈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하향인 건데 9,500원 꼭 기억하고 계셨다. 이거 물리면 안 돼. 이거 밀리면 엄청 크게 무너져요.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되니까 어쨌거나 기관들이 좀 이제 이 좀 낮은 가격, 싼 가격의 메리트가 있어서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이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 저점을. 요게 좀 다행이에요. 요게. 이제 기관 쪽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주가 좀 많이 싼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이런 것 같아요. 잘 받쳐주고 있는 게 다행이고. 넥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월봉에서 20개선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위험해요, 사실은. 벌써 제가 20개선 깼대 안 그래도 제가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깼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추세가 완벽히 무너졌어요. 진주님 어서 오세요. 자, 노터스는 오늘 좀 차익 시련이 맞았을 것 같아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점까지는 가지 않으시면 못 갔고, 이 정도죠. 그러면 이 친구 말씀드린 때가 이제 주봉에서 우선 지켜줄 때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잘 올라갈 때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여기 못 가네, 그죠? 뭐죠? 다 차익 실현이 맞고 이때만 했어도 벌써 17%에다가 오늘이 고점이 7%, 20% 이상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밀리는 거는 어차피 보면 당연히 정고점만큼 밀리는 건데 이 밀릴 때도 좀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깨지 않아야 일자리들 이렇게 이 변곡점이라든가 21선이 깨면 안 되거든요. 다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고 있죠. 주봉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5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더 우하향으로 무너질 수 있고 월봉에서 심하게 밀리면 5개월선까지 밀립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29,600원이에요. 즉 29,600원대까지 밀려 있고 정 매수하고 싶으면 29,600원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노트스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밀어내네요. 그죠? 좀 왔다 갔다 조정 좀 하고 가지. 자, HLB 파워가 제일 무난하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제일 무난하고 월봉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한 형태라 상황이 굉장히 깔끔해요. 나쁘지 않고 자, 이렇게 그죠? 장적 N자 패턴 자, 상승 조정 자,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상승이기 때문에 이 친구 추후에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주선이 깔끔하게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출발선 자체가 우선 위에죠. 내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겠어. 물론 우선 깨면 이제 손절해야 되지만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까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잘 뻗어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잘 봐야 되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예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저점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깨만 손절하면 되고 깨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죠. HL 파워는 그룹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예전에 HL을 찍을 때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HL 파워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